오늘 라이브 주제는 바로 레인저스와 나폴리 경기, 김민재 선수 경기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우리 시간으로 4시에 A조 2차전 레인저스 대 나폴리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경기가 사실 하루가 연기된 경기입니다. 네, 이미 진행이 됐어야 하는 일정이에요. A조 경기인데 그래서 A조의 다른 경기인 리버풀과 아약스의 경기는 이미 했죠. 네. 그런데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 영국 전체에 뭐 거의 모든 스포츠 스케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특히나 축구에 많이 미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연기가 된 것은 뭐 추모의 의미 때문에 전체로 통으로 연기하는 것은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랑 뭐 스코틀랜드 챔피언십 정도였는데 그 장례 관련된 뭐 여러 절차 등등 뭐 경찰력이 필요한 데가 많아서 네. 현지 경기를 진행할 만한 경찰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로 다가오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중에서도 3경기가 연기가 됐죠. 네. 같은 이유로 이 챔피언스를 하루를 미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폴리에서 글래스고우로 넘어올 예정이었던 나폴리 측 원정 관중들도 제한이 됐어요. 못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홈팬들이랑 나폴리 그 원정 팬들이랑 쌈박질하는 거를 갈라놓을 정도의 그 경찰 병력은 현재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도 이제 연기가 됐고 원정팬 입장도 제한이 된 건데 그래서 먼저 2차전을 가진 경기 오늘 새벽에 펼쳐진 경기 리버풀이 아약스를 잡아냈습니다. 네, 리버풀이 앞선 1차전에서 네. 우리 뭐 김민재 선수가 네. 무난하게 다 막아내면서 그럼요. 네, 나폴리가 3대1로 대승을 했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리버풀이 그 전에 프리미어십에서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좀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면 아약스가 조최강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지만 리버풀이 홈에서 안필드에서 아약스를 잡았고요. 모하메드 살라와 조엘 마팁의 골이 있었고 아약스는 이 친구는 원래 미드필더였는데 요즘 공격수로 올라가더니 골을 엄청 넣는 쿠두스의 한 골로 이제 마네코 한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리버풀이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A조의 다른 경기는 이제 리버풀이 잡아내면서 현재 A조 상황을 보면 나폴리가 이제 이번에 최악체인 레인저스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만 해도 단독 선두로 올라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두 경기 두 경기씩 다 한 게 아니고 아약스 리버풀만 경기를 먼저 했는데 네. 아약스가 1승 1패가 됐어요. 그래서 2승 고지를 먼저 못 밟았고 네. 리버풀은 또 나폴리한테 먼저 지고 왔기 때문에 1승 1패가 됐어요. 두 팀. 그리고 나폴리는 아직 2차전 안 했는데 승점 3. 승점 3이 세 팀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폴리가 레인저스를 잡으면 승점 6. 무승부를 하면 승점 4로 네. 단독 1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뭐 유리한 고지를 일찍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인저스전은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조최악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점을 얻을 것이 굉장히 유력한 경기고 그 전에 사실 아약스 리버풀전이 관건이었는데 네. 리버풀을 상대로 먼저 승리를 따내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폴리는 굉장히 유리한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체타 델로 스포르트의 예상 라인업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약간 작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제가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네. 특히 나폴리 측은 뭐 읽어드릴 수 있고 나폴리 측은 예상대로예요. 네. 네, 그래서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읊을까요? 어떡할까요? 네, 한번 읊어주시죠. 네, 공격진 쪽에서는 시메오네 원톱에 좌우에 크바라 그리고 폴리타노를 예상하고 있고요. 미드필더는 로보트카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두고 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찌엘린스키와 앙기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백은 왼쪽부터 올리베라, 김민재, 라흐마니, 디로렌조 그리고 골키퍼로는 언제나처럼 메렛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선발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뭐 중원 3인방과 센터백 2명은 이제 거의 교체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양쪽 윙이나 또 오시멘 부상으로 약간의 라인업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는 나폴리입니다. 네. 네. 제가 대본을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네. 다 알고 계신. 네. 네. 왜요? 맞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포지션부터 얘기할까요, 그럼? 일단 최전방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최전방. 네. 가장 관건은 최전방입니다. 빅터 오시멘 선수. 네. 나폴리의 강백호. 약간 좀 왜 이걸 뿜으실 정도인가? 저번에 입중계할 때 생각이 네. 나서. 네.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네. 본인도 본인이 어떻게 할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예측 불허인. 맞아요. 좀 엉성해 보이지만 운동 능력이 탁월하고 남다른 집중력이 있어서 결국은 변수를 만들어낸 그런 선수죠. 네. 좋은 공격수인데 요는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앞선 경기 부상으로 빠져서 이미 지난 주말 경기부터 나폴리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대체 선수를
물색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메오네 아니면 라스파도리. 그러니까 원래 원톱인 시메오네 아니면 원래는 세컨톱인 라스파도리 중에서 한 명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됐던 시메오네가 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었고 라스파도리는 지난 주말 경기였던 스페지아전 세리아 경기에서 선발 원톱으로 뛰다가 사실 경기력은 별로였지만 어찌어찌 골은 넣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을 최전방에 써야 되는데 이 가제타라는 현지 매체는 시메오네가 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버지의 아드님, 네. 디에고 시메오네의 아드님. 아 그렇죠. 네. 아, 본인이 서포트하시는 그 네. 팀의 네. 그 해준 게 얼만데님. 네. 해준 게 얼만데님의 네. 아드님이 네, 이제 가제타에서는 이제 예상 원톱으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둘 다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 좀 아쉬웠는데 골이 터진 만큼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측면이고요. 네, 조금 더 첨언을 할까요? 네, 뒤에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길게. 네. 네. 시메오네나 라스파도리 둘 다 100% 안심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다. 자신의 입지를. 네, 왜냐하면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작은 육각형이라서 연계도 애매하고 스피드도 애매하고 그런 선수인데 아빠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성질머리.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투지로 중요하죠. 네, 열심히 하는 걸로 자신의 좀 작은 육각형을 좀 멘탈로 메워서 10골 이상 넣는 그런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팀 전술 어떤 공격 전개에 대한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내려와서 뭐 패스를 영리하게 돌려준다든지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골은 넣었지만 그날 오시멘 빠지고 시면에 들어간 뒤에 사실 시면은 한 게 별로 없었어요. 득점 외에는. 그러니까 갑툭튀에서 골만 넣고 사라지는 류의 선수예요. 그래서 좀 팀 경기력이 좀 빡빡해질 수 있다. 라스파도리가 원래 세컨톱이고 좀 더 테크니션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시면에보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써봤는데 이 선수는 원래 세컨톱이고 키가 작아요. 네. 70대 초반이거든요. 몸도 덩치가 크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도 고전하다가 시메온에 투입하고 원래 자리에 세컨톱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골을 넣었거든요. 결국에 원톱 자리에 쓰기에는 둘 다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전방 이외에도 이제 오른쪽 측면 얘기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른쪽 측면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폴리타노 윙어 말고요. 네. 오른쪽 수비수인 디로렌조 그리고 오른쪽 미드필더. 그러니까 세 명의 중앙 미들은 뭐 왔다 갔다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뛰지만 그래도 보통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잠보한계 세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이 제일 못 쉬었어요. 원래는 김민재가 제일 못 쉰 거에서 같이 최우상위권에 있었는데 스페지아전에서 완전히 쉬었기 때문에 한 경기 쉬었고 지금 쌩쌩한 상태로 아마 글래스고로 갔을 거고요. 네. 디로렌조는 전 경기 풀타임 뛴 유일한 선수고 네. 잠보한 기사는 전 경기 풀타임은 아니지만 계속 선발로 뛰다가 후반전에 교체 아웃되는 정도의 안배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스페지아전에서도 팀이 일찍 앞서 나가지 못하니까 잠보한 기사를 일찍 빼지 못하다가 스팔레티 감독이 참못 네, 참참뭐 이러다가 네. 이 챔스도 말아먹는다 쉬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직 그렇게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잠보한 기사를 확 빼버리는 좀 나름대로 용단을 내렸던 그러면서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교체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보한 기사와 디로렌조 두 명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인저스 원정에서 이걸 못 버티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 레인저스인데 이쪽이 좀 나폴리 입장에서 관건이 될 수 있다. 또 오른쪽 윙어는 부상도 없고 체력도 괜찮은데 네. 이 팀에서 제일 못하는 포지션이라서 폴리타노 선수가 나오든 로사 선수가 나오든 아쉽거든요. 네. 윙어의 좀 부족한 면을 안기사와 디로렌조가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부담이 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상 라인업도 살펴봤는데 예상 라인업 얘기하면서 이 선수 우리 그래도 한국인들인데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일단 결장하면서 아주 푹 쉬었어요. 네. 모처럼 쉬었습니다. 진짜 모처럼. 한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다가오는 그 A매치 일정까지 쭉 이어지는 3-4일 간격의 연속 경기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쉬게 하고 싶었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계속 타이밍을 못 재고 있다가 네. 뭐 자국 리그에서 레체와의 경기도 있었고 라치오 경기도 있었는데 다 막판까지 경기 거의 전날 경기 당일 아침까지도 김민재 뺄까? 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다가 민재야 웃자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그냥 썼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스페지아전 한번 쉬었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좀 충만한 상태의 김민재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김민재가 체력이 안 좋은 경기에서도 티가 별로 안 나긴 해요. 네. 김민재 선수는 티가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이악 물고 뛴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힘들었어 이러지 경기장에서 막 쥐도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다리 풀려가지고 못 쫓아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되게 힘들어하고 그게 축적이 되면은 결국 근육 부상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지아전에서의 휴식은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 글래스고 원정은 김민재 선수로서는 처음 겪는 챔스 원정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컨디션, 심신이 모두 좀 회복이 된 상태에서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김민재 선수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친 기색도 약간 안 내고 안 나는 스타일인데 긴장하는 모습도 사실 잘 보이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이번 세리에아 데뷔전이랑 챔피언스 데뷔 리버풀전 보면은 그 김민재인데 약간 긴장한 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오리에 쪽 느낌이 났나요? 오리예요? 오리에 거 모르시. 지금 동공 확장 쪽 아니고 갑자기 아까부터 대본 보고 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 중계라는 건 머리서 잡는 거니까 네. 이 선수가 동공이 확장되는지는 모르지만 경기 초반 볼 처리할 때 김민재가 이렇게 여유가 없지? 이런 느낌을 가끔 주더라고요. 네. 터널시한데 지금 선택지가 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취재 루트 통해서 김민재 선수 그날 컨디션 어땠는지 확인해 보면 긴장을 좀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은 모르죠. 물론 레인저스가 그렇게 아주 강한 상대는 아니지만 네. 전통의 강호고 네. 예전부터 아직 축구 게임이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레인저스는 어느 풀스방이나 있었거든요. 셀틱이랑 레인저스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그 사장님이 패치하시면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명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 팬도 없겠다. 홈 관중들의 일방적인 그 나폴리를 향한 좀 공격적인 응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그런 걸 김민재 선수가 견뎌내는 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 면에서는 김민재가 다 앞설 만한 선수들이지만 상대가 초반에 긴장해서 실수를 한다면 또 피드피드는 위험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만 하면 무난하게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팀 레인저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얘기해드리긴 했는데 스코틀랜드의 자존심을 되살린 레인저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돌아왔습니다. 네, 12년 만이죠. 네. 11시즌 이후니까 12년 만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챔스 본선이 처음이에요. 네. 그 다음 시즌에 챔스 예선 나갔다가 예선에 떨어졌어요. 11시즌에 1승 3무 2패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앞선 경기에서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나폴리전이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11년 만에 챔스 승점을 노리는 그런 경기가 1점이라도 따면 그런 경기 되겠습니다. 그 11시즌 당시에 레인저스 스쿼드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레인저스 선수로 알고 있던 선수들이긴 한데 빅리그에 갔다 왔다거나 이런 선수 몇 명 없고 이 직후에 이제 에버턴으로 갔던 미드필더 네이스미스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골을 넣었던 거 정도.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레인저스가 그 뒤로 좀 고생을 했죠. 네, 많이 고생했죠. 강등 그리고 파산이 이어지면서 12-13 시즌에 1, 2, 3이 아니고 4부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1년 만에 한 번 승격, 1년 만에 또 한 번 승격, 그리고 2부에서 1부 올라올 때 2년 걸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21 시즌에 그러니까 1, 2부 돌아온 뒤에 2, 3이 전전하다가 20-21 시즌에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하면서 본인들의 부활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리그 자체가 간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좀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스티븐 제라드 감독 네. 그 뒤를 이은 현재의 지오바니 반브론코스트 감독도 제라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스타 플레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타 감독들이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라드 감독이 정작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는 좀 아쉬운데 레인저스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유로파리그 지난 시즌에 이제 레인저스가 준우승을 하고 핵심 선수들이 좀 이탈했다고 하는데 한 선수가 오늘 새벽 경기를 펼치기도 했네요. 네. 준우승을 했으면 유럽 대항전에서 잘했으면 선수 빼가는 게 그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페이노르트도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하고 나서 왕창 빼갔어요. 다른 리그에서 그런 건데 켈빈 베시 선수 이 선수를 아약스 데려갔고 조 아리보 선수를 사우스햄프턴 데려갔어요. 가서 각각 팀에서 이미 이제出장 시간 많이 얻고 있는 그러니까 쓸만한 선수들을 데려간 거예요. 빅리그 선수들을. 그래서 약간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인저스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보니까 스코틀랜드 챔피언 프리미어십에서는 셀틱이 전승 행진 중인데 반해 레인저스는 좀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가장 최근에 이 더비 이 두 팀의 경기를 올드펌이라고 하죠. 네. 유서 깊은 더비 경기에서 0대4로 대판 깨졌어요. 이게 그 아약스와의 챔스 0대4 패배에 이어진 경기였기 때문에 아니다 그 전이죠. 네. 네. 그 앞뒤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0대3대4를 연속으로 지는 레인저스가 부활한 뒤로는 거의 없었던 그런 좀 수모를 당하기 정도로 최근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민재 선수와 상대할 오른쪽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니까. 네. 네. 이 팀은 오른쪽 윙어로 미국 대표이자 바이에른 뮌헨 유망주로서 임대와 있는 말릭 틸만 선수가 오른쪽 윙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뭐 신발라 먹고 싶으니까 네. 우리나라로 하자 이랬는데 이 선수가 미국 국적을 택할 수 있어서 오. 미국에서 요즘 이런 선수들 막 땡겨 가잖아요. 네. 그래서 땡겨 갔고 미국 A 대표팀이 이미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탈유망주 레벨인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레인저스에서 잘 해주면 바이에른 복귀를 본인은 노리고 있겠죠. 네, 그런 선수고 그리고 오른쪽 윙어뿐 아니라 이 팀은 특이한 게 오른쪽 윙백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고 상대 오른쪽 윙백이면 굉장히 횡으로 멀지만 종으로 멀지만 네.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윙백이 공격 1옵션인 특이한 팀이기 때문이다.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임스 테버니어 선수. 네. 이 선수가 뉴캐슬에서 이렇게 뜻을 펼치지 못한 유망 출신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를 정말 다양하게 보는 축구 팬들은 이미 그때도 보셨을 이름일 수 있는데 레인저스 간 뒤에 네. 그 뒤에 비로소 뭐 만개했어요. 그래서 윙백인데 풀백인데 막 스탯이 어느 시즌 막 10을 넘고 막 10골 넘게 넣고 막 어시도 15개씩 하고 막 이런 선수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도 뭐 비슷합니다. 시즌 초반이잖아요. 네. 컵대회 포함 3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를 역시나 찍고 있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래서 이제 아이브룩스 스타디움의 카푸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 카푸 하면 또 네. 저희 연배가 낮으신 시청자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요즘으로 치면 카푸 누구라고 해야 되지? 지난 한 10년 동안 라이트백 1장이 누구죠? 알베스? 다니아 오베스. 네. 다니아 오베스의 대선배죠. 네, 그렇죠. 비슷한 역할, 비슷한 스타일.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윙백인데 그래서 아마 풀백이지만 페널티박스 침투를 노릴 것이고 김민재랑 직접 맞부딪혀서 김민재가 1대1로 막아야 될 일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선수가 에이스예요. 네. 이렇게 레인저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이 경기가 펼쳐집니다. 김민재 선수의 첫 원정 챔스 경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을 좀 하면 김민재 선수는 뭐 당연히 글래스고에 잘 이동을 해서 뭐 경기를 뭐 미리 막 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죠. 뭐 네.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스케줄이니까 그래서 경기 전날에 나폴리 지역의 자기네 그 코나미 훈련장에서 훈련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오후 비행기로 아이브룩스 스타디움에 가서 네, 오후에 경기장 밟아보기만 했대요. 네. 적응 훈련 같은 걸 현장에서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가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활약 펼쳐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